그럼 다음에 지난번에 과제로 내준 겨울나무에 대한 시, 이 시 몇 편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읽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내가 이걸 전부 다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저의 이 이론 강의가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에 맞는 시들, 좋은 시, 이 시들에 대한 강좌는 올리지를 그동안 안 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 이 시도 좀 올려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이걸 유튜브에 어떻게 올렸냐. 홍교수와 좋은 시 읽기, 이런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열어보세요. 다음이든지 네이버든지 홍교수와 좋은 시 읽기, 이런 제목으로 한번 쳐보세요. 그럼 거기에 저의 요 시 낭송과 해설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론 강의보다 이 좋은 시 해설한 이 내용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낭송하고 내가 설명하고 이런 내용들이 생생하게 홍 교수와 좋은 시 읽기란 프로에 사실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낭송할 때 좀 목소리 크게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녹화돼서 다 나가고 있다 하는 것도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 교수가 겨울나무에 관한 좋은 시 읽기 그러니까 제목이 그런 것이지, 홍 교수와 좋은 시 읽기 이런 건데, 오늘은 겨울나무에 관한 몇 편의 좋은 시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정대구의 겨울나무의 진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한번 누가 방송할까요?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박수만 씨, 읽어보라고 시. 겨울나무의 진실, 정대구. 겨울나무의 진실은 남성적이다. 여자야 어디 견디겠느냐. 사내 대장부인 나의 참뜻을 알려거든 서란풍에도 빳빳하게 서 있는 겨울나무를 보아라. 일체의 장식을 떨구어 버리고 가슴팍을 가는 칼질 소리 선명하게 드러내놓고 버티어드는 골격. 겨울나무의 진실을 보아라. 절제를 보아라. 그 이상 사나이가 무슨 가식이 필요한가. 여자야 견디겠느냐. 최소한의 표현으로 나는 너에게 살 한 점 붙지 않은 순 뼈로서 말할 뿐이다. 네, 좋습니다. 네, 겨울나무가 뭐냐?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연상적 상상, 창조적 상상, 해석적 상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시를 통해서 한번 그 세 가지 상상력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겨울나무의 진실은 남성적이다. 그러니까 겨울나무는 뭐냐? 남성적이다. 남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뭐예요? 겨울나무를 남성이란 이미지와 결합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겨울나무 플러스 남성 이렇게 결합한 상상입니다. 하나 은유입니다. 근데 이렇게 겨울나무를 남성이다 했으니까 그 비슷한 점도 있고 또 하나의 어떤 의미상으로 공통점이 있다 해서 해석적 상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겨울나무는 남자다 그런 얘기죠. 여자야 어디 견디겠느냐 산의 대장부인 나의 참뜻을 알려거든 설한풍의 빳빳하게 서있는 겨울나무를 보아라. 일체의 장식을 떨구어 버리고 가슴팍을 가는 칼질 소리, 가슴팍을 가는 칼질 소리. 이것도 대단히 강렬한 그런 혹한을 견디는 나무를 의노한 것이죠. 선명에 드러내놓고 버티어 서는 골격, 겨울나무의 진실을 보아라, 절제를 보아라. 이런 것들은 이성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사나이가 무슨 가식이 필요한가, 여자야 견디겠느냐, 최소한의 표현으로 나는 너에게 살 한 점 붙지 않은 손뼈로서 말할 뿐. 이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상력을 구사하는데 구절구절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제일 처음에 겨울나무의 진실은 남성적이다. 이렇게 상상력을 드러내놓고 가슴팍을 가는 칼질 소리 해서 액센트를 집어넣고 마지막에 나는 너에게 살 한 점 붙지 않은 손뼈로서 말할 뿐이다. 여기서 마지막 상상력을 구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절구절 다 상상력을 구사하려고 애쓸 것 없습니다. 중요한 곳에 이렇게 상상력을 구사해도 된다. 살 한 점 붙지 않은 손뼈로서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것도 살, 뼈, 결국 일체의 가식을 생략한 그러한 순상으로 드러낸다는 얘기인데 겨울나무를 잘 드러내고 있죠. 그것을 남성으로 표현하면서 겨울나무의 진실을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잘 드러냈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살 한 점 붙지 않은 순뼈로서 말할 뿐이다. 여러분들 겨울나무 잎새 하나 없는 겨울나무 보고 살 한 점 붙지 않은 순뼈로서 말할 뿐이다.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창조적 상상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나목 또 제 것도 하나 있는데 이 나목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선생님, 나목 풍문표 먹구름 끓고 파란 하늘만 보여도 회원의 숲밥처럼 겨운의 암담 나무 오늘 또 구덩이다. 사나운 눈보라에 시달린 동체 사지는 바람에 찢기우고 여름을 여인 가슴은 밤마다 무서운 백혈이요 선체로 억년을 지켜 동결된 계절의 일한 끝에 저희도 오만하게 버틴 겨울 초병이. 네. 그 앞에 겨울나무 겨울나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겨울나무에 대한 인상이 어떤 강인함, 의연함, 이런 것들이 어떤 공통적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도 겨울나무 그런 것들을 이미지로 드러낼 거. 문제는 그 강인함을 어떤 이미지로 드러낼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시를 쓸 때. 그러니까
그 강인하다라고 하는 일반 이성적인 해석은 누구나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강인한 정도를 어떻게 이미지로 구사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파란 하늘만 우러러 태원의 석탑처럼 겨울의 항담 나무를 겨울나무를 석탑 돌탑으로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돌탑과 결합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부동의 침묵의 어떤 나무라고 하는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한 눈보라에 시들린 동체 몸뚱아리입니다. 사지는 눈보라에 시달린 동체, 사지는 바람에 찢기고 여름을 여인 가슴은 밤마다 무슨 동체, 사지, 가슴, 개털.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목의 그 겨울을 견디는 강인함 또는 그 혹한을 이겨내는 어떤 그 상황을 인간의 신체적 이미지들을 동원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체로 홍련을 지켜 동결된 계절의 일환 끝에 저리도 어머나기 버틴 겨울 초병이요. 이것은 바로 추사의 세한도를 상상하면서 나는 겨울 초병으로, 그러니까 나목의 그 우뚝한 일환 끝에 있는 모습을 겨울을 지키는 병사. 잘 나온다고요. 잘 나오는 게 꺼져요. 계속 꺼져. 자, 그렇게 해서 역시 그 겨울을 강인하게 버티고 있는 겨울나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 장석주의 겨울나무라는 작품이 또 있습니다. 자, 이 시 누가 한번 방송할까요? 황창익 선생님. 네. 겨울나무 장석주. 잠시 들렀다 가는 길입니다. 외롭고 지친 발걸음 멈추고 바라보는 빈벌판. 빨리 지는 겨울 저녁 해걸음 속에 말없이 서 있는 흠 없는 흠 하나. 당분간 그뿐이다. 이 들끓는 영혼을. 잎사귀를 떼어버릴 때 마음도 떼어버리고 은퇴도 되었습니다. 그림자 하나 길게 끌고 깡마른 책으로 서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조금 다른 방법이죠. 그러니까 앞에 그 정대구의 겨울나무나 이 홍문표의 나목은 혹한을 견디는 그 의연한 나무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기 장석주의 겨울나무는 그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잠시 들렀다 가는 길입니다. 외롭고 지친 발걸음 멈추고 바라보는 빈 들판, 빨리 지는 겨울 저녁 해걸음 속에 말없이 서 있는 흠없는 혼 하나, 당분간 폐업합니다. 분위기가 다르죠. 잠시 들렀다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겨울을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울을 잠시 들렀다 가는 길입니다. 이 혹한을 잠시 맞이하다가 이제 간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봄이 온다 하는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죠. 외롭고 지친 발걸음 멈추고 바라보는 빈 들판, 빨리 지는 겨울 저녁 해걸음 속에 말없이 서 있는 흠 없는 혼 하나. 흠 없는 혼
홈 하나. 이건 뭡니까? 나무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나무가 가지를 다 떨어뜨리고 앙상하게 버티는 것을 흠없는 혼 하나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잠시 들렸다 가는 월동의 어떤 모습, 또 당분간 폐업합니다. 작업 다 그만두고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상적인 그런 어떤 삶을 단절시켰다. 이 들끓는 영혼을 잎사귀를 떼어버릴 때 마음도 떼어버리고 멍패도 내렸습니다. 철저한 침묵으로 겨울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겨울은 잠시 다 가는 계절일 뿐이다라는 것을 그림자 하나 길게 끌고 깡마른 책으로 서 있습니다. 철저히 그 겨울나무의 월동 침묵하면서 겨울을 지내는 그러한 독백이 바로 이 겨울나무, 장석중의 겨울나무에서 볼 수 있는 시입니다. 따라서 이분의 겨울나무는 상당히 해석적 상상이다. 그러니까 침묵하면서 그 혹한을 이겨내는 것. 어쩌면 인생길의 혹한도 따지고 보면은 잠시 지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침묵으로 견딜 수 있겠죠. 자, 겨울나무에게 건다룽의 시가 있습니다. 네, 상현수 선생님 읽으세요. 겨울나무에게 소리가 내리기 나는 너의 길을 자르겠다. 차가운 바람을 듣지 못하도록 눈이 내리기 전에 나는 너의 혀를 자르겠다. 모진 추위를 말하지 못하도록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차단하겠다. 고통받고 살아가는 그러도 침묵하고 살아가는 추운 세상을 내가 알지 못하도록. 네, 좋습니다. 네. 이 건다룽의 겨울나무에게도 장석주의 겨울나무와 유사한 좀 그런 패턴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서리가 내리기 전에 나는 너의 귀를 자르겠다. 이랬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나는 너의 귀를 자르겠다. 과감하죠. 사나운 바람을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결론이 뒤에 있네요. 도치법.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너의 귀를 자르겠다. 추위가 오기 전에 나는 너의 귀를 자르겠다. 사나운 바람을 듣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나운 바람이라고 하는 어떤 어려움, 역경 이런 것들을 차단시키겠다. 그것은 왜냐하면 순수한 나무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눈이 내리기 전에 나는 너의 혀를 자르겠다. 강하죠? 귀를 자르겠다. 혀를 자르겠다. 이 귀와 혀 다 이게 상징적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귀나 혀는 어떤 통로, 결국 어떤 현실과 접촉하는 모든 통로를 차단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귀와 혀를 자르겠다. 모진 추위를 말하지 못하도록 그 고통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서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차단하겠다. 네, 여기서 결론이 납니다. 아예 추위고 자간 이런 거 다 아주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 고통 고통받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서로도 침묵하고 살아가는 추운 세상을 내가 알지 못하도록 얼마나 끔찍이 나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보호해 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유정숙의 겨울나무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이 강기경 부장 선생님 먼저 하나 동안 해주세요. 겨울나무 유정수 촛불로 밝은 영혼의 불씨나 그 불씨로 타기 위해 육신을 벗어던진다. 질긴 허욕에 견고한 욕망, 가지째 잘라내기 위해 칼바람으로 찍어낸다. 아픔마다 빛으로 돋아나기 위해 한사코 찍어내는 육신. 겨울나무는 닦아낸 아픔으로 영혼을 살찌운다. 네, 좋습니다. 네, 겨울나무. 이 사람은 앞에 있는 권다롱의 겨울나무에게와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을 줍니다. 촛불로 밝힌 영혼의 불씨 하나, 그 불씨로 타기 위해 육신을 벗어 던진다. 앞에서는 막 전부 다 자르겠다, 폐업하겠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육신을 벗어 던진다. 그러니까 나무, 겨울나무는 모든 잎들 이런 거 다 쏟아내니까 육신을 벗어 던진다 했는데, 그 던지는 이유가 뭐냐? 불씨로 타기 위해, 영혼의 불씨 하나, 그 불씨로 타기 위해. 그러니까 어떤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육신을 벗어. 그러니까 잎들을 다 떨어뜨리고 알몸으로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불씨 하나 지키기 위해 그런다. 그것이 바로 이 시의 핵심입니다. 질긴 허욕에 견고한 욕망 가지째 잘라내기 위해 칼바람으로 찍어낸다. 역시 여기서도 어떤 욕망, 허욕 이런 것들을 떨어내기 위해서 찍어낸다 또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철저히 순수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아픔마다 빛으로 돋아나기 위해 한사코 찍어낸 육신. 겨울나무는 깎아낸 아픔으로 영혼을 살찌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육신을 벗어던지고 질긴 호욕에 견고한 욕망 가질 때 다 잘라냄으로써 결국 빛으로 돋아나기 위해 그리고 그런 아픔을 통해서 영혼을 살찌기 위해서 그 일체를 다 제거한다, 포기한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겨울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시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쯤 이런 시를 읽으면서 겨울을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